네, 늦은 시간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께서 남아주셔서 네, 정말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자 3분과 그리고 토론하실 2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산악회 회장님이시자 하루치 북클럽 대표님이시죠. 변기태님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대한산악회 소속이자 현재 국립공원 등산허가제 대책협의회 간사를 맡고 계신 박인천님께서 같이 토론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 토론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또 정리를 해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5분 이내로 두 분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소감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도 오늘 이런 토론자로 처음 참석하게 되는데요. 이 세 분이 조사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 굉장히 깊은 내용이었지만은 또 제가 읽어보면서 또 다양스럽게 궁금한 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다양스럽게 궁금한 게 몇 가지 생겨서 토론자로 나올 수 있게 돼서 다양스럽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는 이따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시는 분들이 이제 책에 현재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 발표가 안 된 내용들 중에 등산 루트 지층 문제라든가 등산 윤리적인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산을 이용하는 주체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등산 윤리라는 문제를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서 공감할 수 있는 규범들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이제 짚어나가야 되는 시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지적되어 있는 내용들은 향후 저희들이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의 질문 듣기 전에 저희 지정 토론으로 조금 전에 병태장님께서 질문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토론 지정해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분께 각각 다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발표하신 조장빈 씨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를 한 3가지 정도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공감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내용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고 또 몇몇 사람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갖던 부분을 정말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오영원 씨가 설명했듯이 여기에 언급되는 아처라든지 맥레이, 임무, 김정태, 조선산악회 또 특히 또 조선산악회는 또 1932년경에 또 도봉산의 암자라는 글이 있다고 하고 또 경성 전기주식회사에서는 또 서울근교의 산에 대해서 하이킹 시리즈를 쭉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안배 등반을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또 일본의 또 조선의 관광을 유도하는 책자를 보면 일본에서 경성에 가면 인수봉과 선인봉이 있는데 안배 등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성에 있는 사람들 한 다리만 건너면 일본 산악회원이나 안배 등반 경험자이기 때문에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글이 있는 걸 보면 오영원 씨가 설명한 대로 이들은 특정 계층에 대해서만 우리가 상당히 조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 없는 많은 클라이머들이 해방이 되면서 일본 돌아갔을 텐데 이들에 대한 자료를 찾는 노력을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한꺼번에 질문 3가지 한꺼번에 할까요? 네네. 그리고 인수봉 초등 시기가 1929년도라고 특정하셨는데 저는 앞뒤로 아무리 살펴봐도 29년도도 결국은 아처가 1929년과 1930년에 이제 한국에 체류했다라는 증빙을 앞뒤로 빼고 더해서 29년도 추정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자료를 잘못 봐서 그런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3번째는 일기시대 때 보면 교양 잡지가 굉장히 많이 발행됐는데 거기에 화보나 이런 글에 보면
산해무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니요. 산해무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여름호, 8월호나 여름철 특별호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무례산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산악회라면 산해무례가 돼야지 어떻게 무례산해가 되느냐. 그래서 무례산해라는 단체는 산악단체라기보다도 일종의 야유의 성격의 산악회라고 보기 힘든 그런 모임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산을 좋아한다면 산해무례라고 하는 게 맞다. 무례산해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께서는 그럼 두 번째 발표하신 김세욱 씨에 대한 궁금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자료에 얘기했듯이 1980년대 중반에 외국의 자유분방가가 한국에 와서 5.13을 시범을 보였어요. 그런데 1990년대에 어떤 등반 그룹이 수많은 자유등반 루트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레포팅 방식으로 수십 개를 만들었고 그 그레이드가 1.3도 아니고 5.10 전후의 루트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이러한 레포팅 방식으로 인수봉에 대해서 만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때는 아마 요새 밑에 YDS 시스템에 대해서 한국에 정보를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이러한 루트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두 가지, 이 5.10 루트의 많은 레포팅 코스, 또 지금 이런 루트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영훈 씨에 대해서는 강의 내용 중에 60년대에 순수 알피니즘 또 민족적 이런 걸 갖다가 약간 정치적으로 연관시키는 건 좀 제 생각에 과한 것 같고요. 그 순수 알피니즘의 어떤 해석도 저랑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 그건 좀 과하게 해석했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인수봉 루트 정비 사업이 산악계 공동체 역량을 충분히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표현하셨고 또 휴양지로 변모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이거는 상상된 안전으로 인해서 안전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알피니즘이라는 거는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수봉 루트 정비 사업이 알피니즘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하는 표현도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인수봉을 2019년도에 그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에서는 알피니즘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잖아요. 그러면 이곳은 소위 말하는 알프스 산맥이 있는 곳이고 근대 등반의 발상지인데 우리가 그 인수봉의 등반이 오히려 그 랩볼팅하고 많은 코스가 과도하게 개발됨으로써 등반 인구가 상당한 등반 인구가 증가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한국의 인수봉 등반이 문화유산으로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오히려 없어지는 거 아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가치를 얘기할 때는 아까 민족적 가치 어떤 가치를 했는데 가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치가 높아진다 떨어진다 뒤에가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산을 얘기할 때는 무슨 가치로 끝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한 등반 인구가 우리의 아까 얘기한 순수한 알피니즘 우리 자존감 그리고 보정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시간. 자료 찾는 노력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일본에서 그 서울 근교 등반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수의 등반가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이에 잠깐
그 본문 내용을, 제 글의 본문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37년 그 경성전기 산업부에서 금강산 질성봉 베스트 등반을 갔는데요. 37년에 갔는데, 38년이 아니고요. 37년을 갔는데, 에스트 등반을 그때 11명이 했습니다. 기록.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다수의 등반가가 있었던 거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두 번째, 인수봉 초등물이 29년에 대해서 다시 의문을 밝히셨는데, 그 논문 글을 한번 자세히 좀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모래사내가 산악회가 아니라는 것은 도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도배로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 그 모래사내라는 단체가 암벽등반까지 했던 산악회라고 봐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파티 등반을 했어요. 조선 산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산악회도 김정태 선생님 해가지고 한인들끼리 파티를 이루어서 등반을 했지, 이하마 다짜나 이진희 세이치하고 같이 등반했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파티 등반, 이 최복식 선생도 모래사내에서 파티 등반을 합니다. 모래사내가 전부 다 암벽 등반을 하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암벽 등반까지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기에는 산악회라고 평가가 해줘도 되지 않을까. 김세용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 질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가문한 제가 이해해서 답을 잘하기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고요. 사실 이 보고 오늘 발표 내용은 제가 이제 열심히 자료를 수집해서 짜잡기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 견해나 의견이나 그런 것을 담아내기에는 제 역량과 공부가 좀 부족하고요. 오늘을 계기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다음 회장님한테 꼭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고, 왜냐하면 김세욱 씨는 현재도 등반을 열심히 하는 현역 클라이머이기 때문에 진짜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보조로 얘기한다면 인수 에코코스가 볼트길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근데 바로 옆에 하켄 B 코스라고, 제가 하켄 클럽 소속인데 저희는 90년대에 공식적으로 서울시연맹 해모에 하켄 클럽 코스를 폐쇄한다고 광고까지 했어요. 돈을 들여서. 그래서 지금 세욱 씨가 하켄 자료 조사한 코스에 하켄 B 코스가 안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이 5.10 전후 루트가 너무 많지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우리 하켄 B 코스를 폐쇄했듯이 오히려 인수봉에 엘캐피탄에 싱글 피치 루트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인수봉에 아래에 있는 수많은 싱글 피치를 다 없앤다면, 그리고 기존의 크랙에 있는 안전위에서 보강된 많은 볼트를 없앤다면, 옛날같이 60, 70년대에 다 했는데 왜 지금 수많은 볼트를 이용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문화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이거는 세로토리의 볼트길에 볼트를 없앴다 말았다, 비너스길에 볼트를 박았다 말았다 다른 요소예요. 지금은 인수봉 코스를 정비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대답을 해주길 바랬는데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영훈 부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 질문 감사합니다.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순수 알피니즘이라는 말이 이제 정치적 연결까지는 과하다 해주셨는데, 지금도 해외 원정대에 가는 팀들을 보면 간혹 발대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순수 알피니즘을 수호하러 간다, 뭐 이런 수식 어구가 등장합니다. 그 뜻이 과연 그냥 다른 원정대와 무슨 차이가 있냐 살펴보면 그냥 그것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사용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1960년대에 사용되었던 순수 알피니즘과는 다른 환경이고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당시 뭐 박정희 정권의 뭐 통치 양식 뭐 이런 것과 직접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한국 산악계가 등반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왜 정치, 시대 정치 좌우로 나뉘고 이런 것들을 그 산악계 모임에서 얘기하는 것을 금기시 해왔는지 그때 그리고 순수라는 말이 그때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이제 언급하면서 그것이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언사와 연결되었다 하는 것을 뭐 지금 그 당시에 출간된 뭐 산서의 한국 산악계 회보라든가 회보라든가 잡지에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끊임없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뭐 민족 정신을 찾고 뭐 이런 국토애를 함양하고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특수성을 제가 그냥 짚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인수봉 루트 정비 사업, 그러니까 2016년에 그 사업이 알피니즘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 중에 하나는 그런 방식의 알피니즘이라는 단어의 사용 자체를 저는 이제 거부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피니즘이라는 것은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고 우리 한국에서 사용되는 전문 등반의 분야는 너무도 다양해서 대표적으로는 스포츠 클라이밍, 즉 위험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스포츠 클라이밍도 전문 등반의 하나의 중요한 축이고 그리고 위험 요소를 자기 개인의 내적인 요소로 내포한 그런 트레드 등반도 중요한 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을 그럼 알피니즘이라고 말하냐? 저는 그런 모호한 용도의 이 단어 사용이 맞지가 않다. 즉, 2016년 인수봉 대정비 사업은 그 자체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훼손했다면 그것은 산악계 공동체의 결속력을 훼손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것이 물론 휴양적인 스포츠 등반을 더 활성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포커스는 산악계 공동체가 서로 맞대고 서로 논쟁하는 그런 공론장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라는 점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포츠식의 루트가 많이 생기는 것이 과연 인수봉 암벽 등반의 문화유산적 혹은 뭐 무형유산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이것도 제 주장은 루트가 많이 생기는 것이 어떤 산악계 공동체가 그 이면에 그 근저에 기저에 존재하지 않으면 역시 관주도에 쉽게 정책에 따라서 쉽게 바뀌고 많은 체육시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도 순식간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존하려는 노력 그리고 토론하는 어떤 공동체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그것에 우리가 싫더라도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공론장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무형유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길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질문과 의미 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인천 토론자께서 혹시 질문이나 정리할 내용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오영훈 배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주도의 활동은 결국은 그 산악계 자체의 어떤 결성력을 흐트러뜨리고 현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인수봉을 논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 인수봉이 초창기에 그 등반이 이루어졌던 거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나 환경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 달라져 있다는 것은 결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던 등산 허가제가 그 심리적으로 또는 등반의 형식이라든가 등반의 어떤 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등산 허가제하고 결국은 비교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올해 5월달에 국립공원공단에서 일반적으로 발표한 도봉산에서의 암벽 등반 신고제를 굉장히 우려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겪으면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는데 더 이상은 이제 저희가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와 있는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의 건강한 산악 환경과 문화를 온전하게 물려줘야 될 의무와 책무가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를 담아서 국립공원 등산허가제 대책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여기에 회장을 지금 계시는 경기태장님께서 맡아주셨고
저희 한국산학회와 대한산학연맹, 한국대학생산학연맹, 그리고 서울시연맹에서 각 실무를 맡고 있는 이제 이사나 부회장들이 총 8명이 합류해서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이 활동이 이제 6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서 또 전국 산하진들을 대상으로 100여 명 정도의 활동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서 이분들과 같이 이제 그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이고,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우리 그 대체협의회 그 이름으로 해서 각 산학단체들의 연명을 받았습니다. 그 산학단체 산하위원회까지 전부 다 연명을 받았고, 한국대학산학연맹에서는 60여 개의 대학 산학연맹까지 다, 대학 산학부까지 다 연명을 해서, 저희가 암벽등반 신고제의 실행에 대한 산학단체들의 공동 결의문을 국민신문고라는 나라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정식으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암벽 등반 신고제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을 설명하게 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는 등산 허가제의 폐지 또는 등산 허가제를 정안되면 신고제라고 전환해야 된다라는 우리들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 오늘 더 이상의 질문은 좀 진행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주고받은 이 자리가 산학계 공동체 역량의 재강화가 된 자리일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등산연구소는 더 좋은 담론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